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잘 쉬시고 계시나요? 음, 오늘 파이코인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 무지의 장막. 아, 무지의 장막을 걷고 나올 파이코인을 지켜보는 가슴 설레임. 무지의 장막. 원래 무지의 장막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은 이제 미국의 철학자인데요. 201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장 티롤 교수가 즐겨서 쓰죠. 무지의 장막. 참 몇 년간에 걸쳐서 이 파이코인이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어떤 이제 경제학의 역사에서, 그다음에 경영학에서, 인류학에서, 역사학에서 많이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마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영향이란 서구 주고받는 거니까요. 이 장 플랫폼, 장 티롤 교수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만약 장 크롤 교수 같은 사람이 파이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진다면, 비트코인이 블랙락에 이제 레드핑크 회장이 탁 포착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만 불 하던 게 막, 7만 불 수준까지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죠. 시장에 힘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암호화폐는 이런 장 티롤 교수 같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면 정말 엄청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코인의 무지의 장막을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며칠 전에 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다우월드님이 파이 상장은 탈중앙화야 중앙화야. 파이 가치는 본능적으로 계속 상승 중 뭐 이렇게 올렸는데, 파이 상장은요, 탈중앙화도 아니고, 파이가 상장이 되면 중앙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월드님이 생각하시는 저거를 보고 장티롤 교수를 공부한 거 다시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 가령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장외에서 막 이렇게 낙가마들 매집을 하는 것을 이제 마이그레이션으로 옮기는 거를 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채굴은 다 돼서 KYC 됐는데도 가령 이제 이런 중국 동포 분들, 그 다음에 중국이 BPN으로 통해서 해외에서 한 것도 아직은 지갑으로 옮겨주고 안 하고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이 다 플랫폼 그동안 있었던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 때문에 안 해주고 있는 거고요. 플랫폼 기업은 진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이게 너야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여론 조작, 드루킹, 선거 댓글 이런 것처럼 선거 댓글은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언론, 정당, 기업의 광고도 사실은 다 그게 의식 조작이잖아요. 이제 그런 플랫폼 독점을 이제 막는 방법을 장 티롤 교수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고 독과점하고 규제 연구의 대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암호화폐에도 관심이 많고 앞으로 암호화폐가 성공하려면 어떤 암호화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했죠. 그래서 장트롤 교수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런 민간인들이 막 개인들이 돈 찍어내고 하는 거, 이걸 자유잖아, 경제 자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 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라는 거는 이게 방임이 아니다. 책임이다, 책임. 방임 상태에서 자유가 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시장은 또 불균형으로 인해 갖고 이게 재앙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자유라는 것이 이제 한자로 봐도 책임이잖아요. 나 때문에라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이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건 정말 책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 또 하나 이 사람이 한 거는 암호화폐는 사회에 유익하지 않다.
아니 유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암호화폐 자체는 유해하다. 단 한 가지 그 경우가 충족된다면 몰라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 거를 보다 보면 이분이 암호화폐가 유해하고 정말로 위험하고 안 좋은 건데, 그 단 한 가지가 되면 그 단 한 가지를 파이코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인터뷰할 때도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장막 속에 숨어 있었으니까. 근데 파이코인이 세상에 드러나면 저 암호화폐는 괜찮네 라고 얘기할, 앞으로는 이 담론, 그러니까 암호화폐 막 감정에 따라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충분한 담론을 거친 것만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얘기를 하면서 그 무지의 장막을 얘기했는데, 무지의 장막은 바로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한테 나온 거죠. 이 무지의 장막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해보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핸드폰 채굴, 무료 채굴, 도대체 얘네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빨리 이거를 상장을 안 하고, 왜 빨리 KYC는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사실은 파이코인이 무지의 장막에 가려져 있죠. 이 무지의 장막에 가려져 있죠. 그런데 그 무지의 장막에서 뭘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런 존 롤스 교수하고 장티롤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파이코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맞다, 이게 맞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단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무지의 장막이거든요. 파이코인이 지금 미국에서 기업을 만들고 있지만 꼭 미국 기업도 아니고, 저 디지털 후진국이 된 유럽이나 일본도 하고 있지만 꼭 핵심은 아니고, 그렇지만 유럽, 미국, 일본 없이는 안 되고, 그렇다고 중국에만 의존하는 이런 짝퉁 글로벌리스트들하고는 또 다르고, 그러면서도 이런 그러니까 나는 아직 누구도 아니다. 나는 아직 누구도 아니다. 나는 뭐 미국 사람이다. 나는 모잠비크 사람이다. 나는 감비아 사람이다. 나는 뭐 볼리비아 사람이다. 이런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호, 이런 선천적인 능력이나 타고난 배경은 다 다르지만 그것까지 다 무시하고서 처음부터 무지의 장막에서 시작을 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답이 나온다. 무지의 장막에 쌓인 상태에서 정의라는 것이 도출되어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파이코인은 무지의 장막에서 시작했다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앵글에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장티롤 교수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파이코인이 정말 대단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이런 4차 혁명, 2000년도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의 벼락부자들이 막 생겼잖아요. 한 20년 사이에. 페이스북이니 뭐 아마존이니 구글이니 애플이니 뭐 이런 게 막 생긴 거 아니에요. 네이버니 뭐 다음이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런데 장티롤 교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벼락부자가 된 기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난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새로운 강자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새로운 강자는 어떤 강자냐? 개방형 플랫폼도 아니고 폐쇄형 플랫폼도 아니다. 지금 어 이게 오픈 메인넷 또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플랫폼, 그다음에 누구나 다 오는 플랫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어, 탈중앙화와 중앙화로 봐요. 그래서 플랫폼 제국은 항상 독과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들인데 그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개방형 플랫폼과 폐쇄형 플랫폼, 다오월드님이 탈중앙화야 중앙화야, 탈중앙화도 아니고 중앙화도 아닌 탈중앙화이기도 하고 중앙화이기도 한 그런 기업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앞으로 벼락부자가 된 플랫폼 기업들을 넘어 등장한다라는 거죠. 파이가 그런 아주 유망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분이 안 좋게 얘기했는데 암호화폐는 돈 세탁, 탈세, 암거래 이런 것이 있다. 사실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비트코인이 돈귀신, 탈세, 암세탁, 나쁜 놈들이 좋은 건 뭔지 아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 파이코인도 좀 돈귀신들도 붙고 돈 세탁하는 놈들도 붙고 뭐 중국 부자도 붙고 뭐 미국 부자도 붙고 러시아 부자도 붙어갖고 콱콱콱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순수 학자들은 사실 저도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가 이게 무익하다, 아주 유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통제할 제도적, 법적, 기술적 기반이 없다라는 거죠. 한국도 지금 7년 동안 아직 상장은 안 해주고 있고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를 파이코인이 지금 장막 안에서 준비하고 있고 KYC 나는 KYC 임시 KYC도 안 하고 예전에 정식 KYC 했는데 이건 뭐지? 지금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랑 코어팀에서 알고 있는 정보랑 다르죠. 여기 하다 보면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각국 정보, 이분은 이제 거시경제하고 노벨 경제학상도 받으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화폐 발행 이익으로 시뇰리지라 그러거든요. 화폐 발행이 그렇잖아요. 종이에다가 인쇄해 갖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공공 부분에 투자할 수익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어,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죠. 한국은행이 채권한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어, 저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사주는 거죠. 그럼 채권에는 이자가 붙고 현금에는 이자가 안 붙으니까 그 금리 차이만큼 중앙은행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으로 사람들끼리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나중에 이 공공부문 투자는 누가 할 건데? 공공부문 투자는 누가 할 건데? 중앙은행이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메인 뭐 달러를 제치고 뭐 메인 화폐가 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어, 세 번째로는 금융정책 훼손이 된다. 자기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건 금융정책이 훼손이 된다. 그러니까 2008년도 위기 때나 뭐 어떨 때나 이게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유통을 해갖고 유동성 위기를 넘겼다. 근데 암호화폐가 주거래화가 되는 사회라면 이런 위기 때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그러니까 그 엘살바도르니 뭐 이런 나라 암호화폐 비트코인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나라들은 금융이 발전이 안 되고 일단 이제 해외에서 뭐 어,
해외에서 기본적인 물자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화폐 가치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암호화폐가 주거래가 되는 거라면 우리도 IMF 같은 거 겪었지만 금융위기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말 뭐 한강에 자살한 시체가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죠. 어느 정도 이런 걸 다 이래서 암호화폐가 메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모든 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무지의 장막,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존재가 사람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그 사회적인 가치가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소위 정의로운 화폐, 정의로운 경제 정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기업이 있나요? 어느 나라 화폐가, 어느 나라 정책이, 어떤 암호화폐가 전 세계 230개국에서 거진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해서 통용되는 그것이 설사 보조화폐일지언정 이거를 준비하는 데가 어디냐고. 그리고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기업이 어딨냐고요. 무지의 장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얘네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화폐죠. 그래서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저도 뭐 파이코인으로 돈 벌면 좋겠지만 야 이런 경영자가 있구나라고 해서 지켜보는 즐거움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장티롤 교수는 이게 시장 경제하고 자본주의는 다르다. 시장 경제가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북한밖에 없다. 시장 경제 자체 자본주의는 통치고 시장 경제는 경쟁이다.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실패한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낫다. 그럼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을 규제해야 된다. 어떻게 시장을 규제할 것인가. 이래서 이 사람이 독과점이라든가 플랫폼 규제 같은 거로 논문을 쓴 거예요. 그 규제가 굉장히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 주체가 가상의 기업이라면, 오너가 없다면, 책임자가 없다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진 비트코인처럼 없다 그러면 참 막막하죠. 물론 규제할 방법은 있고 지금 그걸 찾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시장 규제를 어떻게 할 거느냐. 이 암호화폐 미국 국회의원들 해서 로비해서 변호사해서 뭐 리플이건 뭐건 하고는 있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 버티는 거죠. 비트코인도 리플도 뭐 이더리움도 암호화폐도 지금 법적, 제도적, 기술적 준비가 없는 좀 그 사람들은 성실을 하지만 좀 대가리는 좀 나쁜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의 우직함을 이용해서 재주는 피웠지만 결국은 공무원들의 우직함대로 사회는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암호화폐 파이코인도 지켜보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파이코인이 현재까지는 제일 맞다. 세상의 흐름에. 근데 이 시장 규제를 왜 해야 되느냐면 시장 실패는 항상 있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이 과도한 지배를 하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이게 은행이 이 짓을 한 거죠. 2008년도에. 파생상품 같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아, 거짓 자산, 대차대조표에 정직하게 적지 않은 거죠. 일본은행도 그랬고 미국은행도 그랬고. 그런데 정보 비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 한 놈들은 알지만 그런 거를 국가는 몰랐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SEC에서 암호화폐 자꾸 얘기하는 게 정보 비대칭이거든요. 얘네는 기업 공개도 안 해. 감사도 안 받아. 그리고 지들끼리 사람들한테 돈 모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세상은 자기네들은 말로는 평등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어리숙한 환경 속에서 불평등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지의 장막에서 하게 되려면 모든 사람은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환경도 공평하고 기회도 공평하고 거기에서 기여와 능력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잖아요. 참 놀라운 코인이죠. 놀라운 코인이죠.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무지의 장막에서 베일을 벗고 나올 파이코인을 지켜보고 있는 즐거움이 노년, 작년의 즐거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플랫폼의 독점을 막는 방법. 무슨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니 무슨 암호화폐 파운데이션들 비트코인 파운데이션 사토시 나카모토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모여서 플랫폼 독점 당연히 문제가 되죠. 감사합니다.